취할 건 취하고 해가지고 운영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정을 하겠다는 이런 걸로 접근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자기들이 활용할 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는 그 사태가 이제 우리가 올해 자금시장에서 지금 자금시장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 터지면 가서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위기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식으로 이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국정 운영의 주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차별화시킬 것이냐 여기에만 골몰을 하는 거. 차별화에 골몰한다. 근데 사실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 자기가 윤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든든한 파트너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서 뭘 윤 대통령의 마음을 읽었다는 건지도 당최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맨날 우리 이 사람들은 경제 드림팀이라고 하는데 드림팀 같이 보이긴 해요. 경제부총리, 산업연구원장, 경제수석을 한 우리의 한덕수 국무총리 계시고 기재부의 최고 엘리트라고 뭐 나름대로 하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죠. 그 다음에 최경제수석, 최상목인가요? 최상목 경제수석. 다 쟁쟁한 경제 장인들이라고는 하는데 좀 뭘 짜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근데 그 단적으로요 보여준 게 우리가 이제 9월 28일 날 소위 말하는 김진태 사태가 터지잖아요. 김진태 지사가 폭탄을 투하했단 말이에요. 자금시장에다가요. 폭탄을 투하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온 게요. 10월 23일 날, 10월 23일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오후에 점심시간 이제 이후에 소위 말해서 핵심 지금 얘기하는 핵심 인사들이 다 모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해도 될 거 가지고 일요일 날 상황에 모여가지고 대책을 내놓은 게 소위 일반 국민들이 접한 거는 50조 원 플러스 알파 유동성을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제 대책을 이제 쏟아냈었거든요. 그 기간이 거의 그러니까 4주 만에 나온 거예요. 9월 28일 날 폭탄이 던졌는데 자금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급하게 일요일 날 만났냐면요. 9월 21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품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국채잖아요. 국채를 투배를 합니다. 던져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민간 부분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부 언론들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던데 당군조선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에 재건축 사업 해가지고는 순천 주공 아파트에서 소위 말해서 PF 대출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공사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만기가 돼가지고 갖고 다시 새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차원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막 이제 걷잡을서시 막 이제 진행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 그 9월 28일 터지자마자 바로 진행이 됐었어요. 진행됐는데 그걸 4주 동안 그러니까는 지켜보다 4주 동안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 충격이 자금시장에 준 충격이 뭐였냐면요. 소위 흥국생명 사태였었습니다. 흥국생명 보험회사요. 그때가 그게 한 일주일 이후에 또 터져요. 터졌는데 그때도 뭐냐면은 그 주무부서인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잘한 거다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건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면 외화자금 조달을 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5억 달러라는 외화자금을 조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양반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한 거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외국에서 한국이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자금 조달이 완전히 중단돼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민간 기업에서는 자기들 조판을 튀겨가지고 어느 게 이익이 되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금융 감독 당국들은 전체 그게 이제 나라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금융의 근처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오히려 뭐냐면 같이 구준하면서 사태를 굉장히 악화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위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난 7개월을 보게 되면은 위기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키워오면서 굉장히 이제 지금 뭐냐면 이 시장에 굉장히 그러니까 부담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심지어 한국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한국은행 뭐로 이제 지원해 주라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 잡으려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한국은 지금 뭐냐면 오히려 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 한 320조 정도가 오히려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죠. 안 잡히죠. 안 잡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엉망진창으로 스텝이 막 꼬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땜질식으로 이걸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김진태 사태가 터진 지 4주 만에 그걸 대응으로 나온다는 것이 자체가 예. 놀랍고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 자금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그러니까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인지 관심이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 이건 되게 궁금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정 간의 경제정책 협의회를 하면서 자기도 거짓말이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당장은 아니고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정도는 그럼 지금 경제 성장률도 다시 1%대로 다 재조져서 끌어내리는 판이니까 야 3% 성장에서 1% 성장으로 내려오는 판에 4만 달러에 아니겠죠? 그냥 하는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뭐 제가 볼 때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은 환율에 의해서 달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